난 3년간 올레드 쓰면서 번인 한 번 없었음. 이랬나? 뽑기의 달인일지도? 와 신나서 좀 보는 거 아닌가? 도색이 좀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게이밍방을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제 크진 않고 거의 스튜디오에서 리뷰하고 남은 제품들을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이 냉장고가 거실에 나가기 귀찮을 때 콜라 꺼내 먹기 이제 나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용량이 조금 그래도 아쉽긴 아쉬워. 여기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책상, 맥북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노트북만 들고 나갈 때는 이제 쏙 뽑아서 나가고, 그리고 옆에는 게임하는 책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새롭게 다 꾸며야 되는데 다른 걸 구입할 여유가 아직까지 없어서 작년에 리뷰한 그 오디세이 G7 그거 갖다 놨고, 이제 키보드 이런 거 이제 본체하고 갖다 놓고 퇴근하고 나면 게임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영상을 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큰맘 먹고 지른 것이 지금 여기 보이는 TV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왜 TV 이야기를 했냐? 제가 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 자취방에 있던 TV를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이제 뭔가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집에 와서 스트레스 푸는 게 이제 콘솔 게이밍을 하는 건데, 조금 더 큰 TV로 업그레이드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겸 제가 지금 또 삼성과 LG TV 두 개 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3년간 사용해본 LG OLED TV의 장단점을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TV를 새로 이제 조금 더 큰 거를 구입하고 벽에 박으려는 생각으로 이제 TV장을 조금 낮은 걸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소파에서 앉아서 보면 TV가 밑에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봐도 3년 전에 구입한 건데도 TV가 굉장히 얇고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받침대도 깔끔하게 생겼죠. 하지만 지금 리모컨의 상태는 이거 봐요. 이제 다 까졌어요. 여기 다 이제 까지고 버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고장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장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미쳐버린 화질입니다. 최근에 아이패드가 미니 LED를 탑재하면서 화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OLED를 탑재하고 있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화질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QLED는 어차피 미니 LED처럼 LCD 기반이기 때문에 OLED와 비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있어서 현재 있는 QLED와 비교한다면 화질에 있어서는 크게 꿀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LG TV에 탑재되어 있는 웹OS, 이게 진짜 편했어요. 2년인가 3년 전에 QLED로 구입한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 자체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서 허공에다가 쓸 수 있는 이제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진짜 짱 편리해요. 홈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마우스처럼 움직이면서 컨트롤할 수 있고, 검색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지만 LG는 여기에서 탁 리모컨을 꺼내서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다만 단점이라면 얘가 블루투스로 이제 마우스처럼 사용해서인지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는 점. 3년 정도 사용하니까 리모컨 안에서 소리가 나요. TV 볼 때도 만약에 여기까지 가려면 요거로 계속 꾹 앞으로 누르면서 가야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현존하는 TV 중에서 LG 방식이 가장 편리한 컨트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질이 좋기 때문에 특히 게임할 때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HDR을 지원하는 게임을 연결했을 때 바로 오른쪽 위에 HDR이라고 뜨면서 화질은 지금 봐도 만족감은 솔직히 일반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얘의 화질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거나 콘솔 게임, 그것도 HDR에 4K를 지원하는 게임을 할 때 뭐 어차피 업스케일링이지만 퇴근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빤스만 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게임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저렴해진 OLED TV의 가격입니다. 초창기에 OLED TV의 가격이 진짜 미친듯이 비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직구를 구입할 때도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과 해외 직구 이제 세금이나 배송비 모두 포함해서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구입하더라도 해외 직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게
꽤 괜찮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LG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LG TV에 조금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LG OLED가 65인치까지는 그나마 가성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65인치를 넘어가면 가성비는 매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65인치도 작아서 뭐 70인치나 80인치대의 TV도 많이 구입하잖아요. 근데 LG OLED TV는 패널의 수율 때문인지 65인치에서 77인치로 딱 넘어가는 그 갭이 진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이제 단점. 첫 번째 단점은 제가 새로운 TV를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인치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을 때 LG가 아니라 삼성을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우 심한 빛 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도 논 글레어로 구분이 되잖아요. 거기서 구분을 하자면 삼성은 논 글레어에 가깝고 LG는 글레어 패널에 가까운 느낌을 줬습니다. 제 모습이 바로 비쳐서 이렇게 보일 만큼 OLED TV의 이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저녁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대낮 그리고 커튼을 치지 않았을 때 빛이 좀 들어온다면 이 빛 반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매번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번 삼성의 매장 가서 이제 QLED를 보니까 그거는 빛 반사가 OLED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매장을 갔다가 바로 옆에 LG 매장을 가서 비교를 해봐도 이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나마 이제 OLED TV의 이제 빛 반사가 덜한 거는 이제 지금처럼 약간 밝은 화면이 띄어졌을 때는 빛 반사가 그나마 괜찮지만 어두운 화면을 띄우면 띄울수록 빛 반사가 좀 많이 심하다. 두 번째는 QLED 대비 매우 낮은 밝기입니다. 특히 이게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영화를 볼 때나 게임을 할 때 원래 OLED TV는 리얼 블랙을 잘 표현하면서 그 명암비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게임을 할 때 많이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지금처럼 밝은 화면에서의 표현력은 굉장히 좋지만 어두운 장면으로 가면 갈수록 밝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든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이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LG OLED TV 자체가 밝기를 강제로 낮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버닝 방지를 위해 TV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인데, 특히 광고 마지막에 하얀색 배경에 로고가 나오는 장면이 있다면 계속 밝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때 저는 되게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PC와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화면에 표현되는 화이트가 80%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밝기를 강제적으로 확 낮추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 더 크게 느껴지냐면 영화를 볼 때 어두운 장면에서 밝은 장면으로 확 전환을 하거나 밝은 장면에서 어두운 장면으로 확 바뀔 때 그때 이 밝기 차이가 좀 강제로 조절되는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버닝. 뭐 이건 사실 이제 그러니까 OLED 패널의 이제 강력한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3년간 사용하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사용했다고 했을 때 현재 제 TV에서는 버닝 현상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짧은 OLED 3년 사용기였고, 아직까지 제가 TV를 바꿀지 안 바꿀지 결정하진 않았지만 만약 바꾼다고 가정했을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 화질은 OLED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QLED를 염두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QLED는 빛 반사가 OLED에 비해서는 더 낮기 때문에 이 쨍한 느낌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고, 특히 최대 밝기에서 밝기를 비교해보면 OLED보다 QLED의 최대 밝기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낮이나 강한 조명 아래에서 본다면 QLED의 만족감이 더 높기 때문이죠. 또 QLED를 사기에는 제가 낮에 TV를 조금 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밤에 보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그놈의 빛 반사가 제일 많이 거슬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거의 이제 삼성 QLED를 한번 구입해서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삼성 TV 라인이 가면 갈수록 조금 라인업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보통 삼성의 QLED를 이야기할 때 OLED와 비교해서 화질이 좋다고 하는 라인업은 뒤에 보면 모델명 뒤에 80 이상이 되는 모델들의 화질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삼성의 TV들은 VA 패널을 많이 썼는데 올해부터는 IPS 패널을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패드처럼 미니 LED를 박은 네오 QLED를 비교해보자면 Q&A 8호 모델은 IPS의 광시야각 패널을 뺐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Q&A 90을 보자면 얘도 VA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년에 제가 TV를 알아볼 때는 이제 삼성에서 QLED가 80까지만 구입해도 화질이 되게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최상위급으로 가야 그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는 여기저기서 LCD 패널을 사서 이제 쓰다 보니까 삼성의 이제 TV 라인업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매장에서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봤거든요. 네오 QLED는 이제 아무래도 LCD 기반이다 보니까 TV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었고, 그나마 좀 디자인이 쩔었던 것은 인피니티 엣지를 쓴 QLED인데 이게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어요. 실물로 봤을 때 저도 OLED가 오징어처럼 보이네 라고 생각될 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 문제는 인피니티 엣지는 8K 이상에만 들어가고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TV를 고민하면서 LG OLED TV 3년간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TV 구입에 있어서 이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 제가 TV를 새로 사서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